자, 오늘은요, 은퇴와 노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은퇴, 노후, 왠지 마음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자, 유익한 얘기 나눠주실 연금 박사 이영주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영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노현금 자산 과연 얼마나 있어야 될지 이게 참 가늠이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네. 뭔가 어떤 생활 수준도 있을 것이고 뭐 취향이라든가 가족 관계 이런 거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네네. 대한민국 평균 5, 60대 순 자산이 얼마나 될까? 제가 이제 통계라든가 뭐 연구소 자료를 보면, 네. 한국의 5, 60대 평균 순자산이 한 5억에서 6억 정도 된다. 5, 6억, 네. 50대가 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뭐 전국 평균이기 때문에 우리가 평균에 네. 오류가 있지 않습니까? 뭐 지방에 계신 분들은 5, 6억만 있어도 부자지만 그럼요. 서울에 5, 6억 있으면 집 한 채도 못 사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딱 평균으로 볼 수는 없고요. 어. 다만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내가 5억이 있든 10억이 있든 20억이 있든 중요한 게 아니라 대한민국 5, 60대 가장 큰 문제는 내가 갖고 있는 순자산의 90% 가까이가 네. 부동산이라는 거예요. 맞아요. 집 빼놓으면 별거 없다. 그러니까요. 뭐 5억 있으면 뭐해 4억이 부동산인데. 그러면 묶여 캐시는 있으니까. 1억밖에 없는 겁니다. 네, 네. 1억으로 내 노후를 살아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 다들 그러더라고요. 뭐 집 뭐 깔고 앉아 있는 거 뭐 그게 돈인가요? 뭐 이러면서. 네. 근데 그나마저도 주택연금이라는 굉장히 좋은 제도가 있거든요. 네. 그걸 연금으로 바꾸고 가시면 사실 제일 좋은데 우리 주택을 어르신 담보로. 세대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 집만이라도 내가 자식한테 물려줘야지. 어떻게 맞아. 이걸 쓰고 가. 이런 미안한 마음. 음. 먹여주고 키워주고 재워줬으면 됐지. 이걸 죽을 때까지 자식 걱정하시는 그걸 나쁘다고 볼 수는 없지만 네. 그런 것 때문에 노후 준비는 점점 더 어려워져 가는 거죠. 은퇴 준비가 잘 된 분들의 그 특징부터 좀 알아보고 네. 얘기를 풀어가죠. 대한민국 사회가 그런 사회였던 것 같고 어떤 사회냐면 지금 사회생활 하시면서 우리 아나운서님도 보시겠지만 그래도 일정 부분 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사시는 분들은 네. 공부 잘하신 분들. 뭐 의외의 답변이다. 아니 뭐 유산이 많다, 물려받았다 이게 아니라 공부 잘하는 사람이요? 공부 왜요? 잘했다는 것도 있지만 적어도 뭐냐면 엄마가 시키는 것만이라도 제대로 한 사람들. 그래요? 이 얘기 정말 마음에 든다. 그쵸.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해. 그러니까 왜냐면 사업한 사람 중에서 막 네. 나갔어 내가 젊을 때. 그래가지고 성공한 사람도 있고 네. 실패한 사람도 있어요. 네. 그건 알 수 없는 거죠. 개인의 재능이 어디인지 알 수 없으니까. 그런데 대한민국 성장기를 딱 겪어오면서 그래도 열심히 공부하고 또 뭐 읍내에 나와서 이렇게 딱 뭐 공부도 하고 그리고 좋은 대학도 가고 좋은 직장 다니고 이러신 분들이 사실 은퇴 준비에 가장 안정적이 돼 있어요. 그분들이 하셨던 가장 많은 직업이 샐러리맨이거든요. 그죠? 근데 그쵸. 그분들이 안정적인 은퇴를 준비하고 있는 가장 핵심 키워드 두 가지가 있는데 첫 음. 번째가 국민연금 제대로 해오신 거. 국민연금. 두 번째가 퇴직금 제대로 쌓아오신 거예요. 자, 예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예. 그냥 나는 시골에서 학교를 다녔지만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뭐 서울로 대학을 와가지고 일반적인 직장에 취직해서 대기업에 들어갔어요. 대기업에 성장했죠. 네, 네. 그 당시 대기업이라고 해봐야 우리나라에 뭐 몇 개 안 됐고 그렇죠. 성장할 줄 몰랐지만 대한민국 성장하면서 대기업들이 성장됐지 않습니까? 음. 자, 그런데 내가 열심히 이제 취직을 해가지고 한 80년대 중후반에 취직을 한 겁니다. 취직을 했더니 88년도에 국민연금이 생겼어요. 그때 생겼나요? 예, 국민연금이 88년 1월에 생겼거든요. 근데 처음 생길 때 굉장히 불만이 많았습니다. 이거 국가가 내 돈 뺏어가는 거 아니냐, 결국은 못 받는다. 그래가지고 다들 막 가입을 회피했는데 직장 다니신 분들은 이게 유리지갑이잖아요. 그쵸. 직장 가입자들은 의무 가입이기 때문에 급여에서 뛰어가는 겁니다. 네. 내가 무슨 뭐 좋고 나쁘고를 선택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렇지. 뛰어가는 거야. 네. 그럼 물며 겨자 먹기로 된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88년부터 퇴직하시는 기간까지 30년, 35년을 꾸준하게 국민연금을 내오셨는데 그분들이 직장생활을 꾸준하게 하시면서 연금을 내오신 것이 지금 현재 퇴직을 앞두고 국민연금 얼마시냐면 네. 대부분 다 지금 50대 후반, 60대 초중반이시죠. 네. 이분들의 국민연금이 그냥 200이 넘어갑니다. 월 200. 월 200. 조금 부족하신 분들이 150. 자, 그러면 내가 국민연금만으로 한 달에 200만 원이 해결된 겁니다. 네. 내가 한 게 아니에요. 그렇지. 내고 싶어서 낸 게 아니야. 어쨌든 때 갔어. 그냥 뛰어갔어. 나는 열심히 일만 했어. 그냥. 네. 그렇게 했는데 국민연금 200만 원이잖아요. 만약에 그럴 일은 많이 없지만 맞벌이를 했다. 노후 준비 끝이에요. 곱하기 400. 걱정 없어요. 그렇죠. 400이면 뭐 어느 정도 먹고 살 수 있죠.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꾸준하게 엄마가 시킨 대로 살면서 직장 생활 꾸준하게 해오신 분들이 또 하나가 뭐 있냐면 퇴직금이에요.
퇴직금. 퇴직금. 아. 자, 직장 생활 내가 30년간 꾸준하게 했어요. 네. 별 사고 안 치고. 그러면 퇴직하는 날 퇴직금을 적게는 1억, 많게는 3, 4억. 오. 요즘 뭐 금융권 퇴직하신 분들은 뭐 거의 뭐 5, 6억씩 받아 나오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러면 그분들은 그분의 영역이니까 뺀다 하더라도 퇴직금을 한 2, 3억만 받아 나온다 하더라도 네. 이걸로 한 달에 100만 원씩 평생 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아, 1억 갖고 100만 원씩? 한 1억에서 2억 정도 사이면. 오. 네. 자, 그러면 퇴직금 내가 모은 겁니까? 아니죠. 그냥 회사에서 시킨 대로 열심히 일만 하고 그냥 나가고 싶지 사실. 내가 상사한테 욕먹고 에이 욕하면서 그러면서 담배 다 피면서 에이 더러워 이러면서 그러면서 했지만 또 다시 들어가서 열심히 일하고 그걸 30년 한 거예요. 그거를 꾸준하게 하신 분들이 국민연금하고 퇴직금 합쳐가지고 기본적으로 월 300의 연금이 확보됩니다. 그러네요. 네. 이거는 내가 해서 한 게 아니에요. 시킨 대로 말 잘 듣고 한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노후 준비는 뭘 더 하려고 하는 것보다 있는 거 같고 있는 거 가지고 직장 생활 시작하면서부터 꾸준하게 하면 된다. 우리나라에 대표적으로 노후 준비가 잘 돼 있는 집단이 공무원입니다. 아, 그쵸. 공무원 연금. 네, 네. 공무원 연금의 특징을 보면 공무원들은 특히 직장 생활을 더 일찍 시작해요. 뭐 우리 선생님들, 여자 네. 선생님들 20대 초반부터 그렇죠. 하지 않습니까? 옛날에 60년대 이럴 때는 뭐 제가 보기엔 교대도 없었어. 그때는 뭐 한 2년 무슨 해가지고 바로 시작했다는 네, 거야. 네. 그 공무원연금 60년대부터 시작됐는데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교사 생활 40년 하는 동안 빠지지 않고 그냥 월급에서 뛰어간 게 네. 그게 나중에 이제 노후에 공무원연금으로 나오는 거예요. 네. 반대로 은퇴 준비가 안 되신 분들의 특징이 뭐냐? 국민연금 소홀히 했어요. 그거 몇 푼 내봐야 얼마 받겠어. 그다음에 자영업이나 프리랜서 네. 특히 특징이 뭐냐면 퇴직금이 없어. 네. 왜냐면 내가 스스로 모아야 되거든요. 지금 이 방송 보시는 나이 드신 분도 계시겠지만 젊으신 분도 마찬가지. 노후 준비는 내가 무슨 뭐 기술을 부려가지고 갑자기 뭐 수익을 내가지고 S&P 나스닥 투자해가지고 뭐 갑자기 더블 이렇게 되는 게 아니다. 그렇지. 뻥튀기 안 됩니다. 건강하고 네. 똑같아. 건강하고. 건강 어떻게 해야 돼? 매일매일. 젊을 때부터 하루에 30분이라도 꾸준하게 운동하고. 내가 운동하는 거 그것이 쌓여서 내 평생의 건강을 이루는 것이고 노후 준비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엔 은퇴 자금을 준비하면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거나 실수하는 부분이 있다면 콕콕콕 집어주세요. 네, 3가지 찍어드릴게요. 자, 일단 은퇴 자금을 준비하시는 분 제가 상담 많이 하는데 이분들이 연금을 이제 준비하기에 앞서서 착각하시는 거, 네. 잘못하시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은퇴하면 내가 노후 자금이 별로 안 들어갈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얘기잖아요. 노후엔 덜 쓴다. 이게 잘못된 겁니다. 이게 그럼 더 쓰나요? 더 씁니다. 자, 이게 왜냐면 우리가 노후에는 덜 쓴다라는 생각은 우리 엄마 아빠 세대의 생각이에요. 우리 어머니 아버님 뭐 8, 90세 되시는 우리 어머니 아버님 세대에는 골프도 안 쳤지. 골프도 안 쳐서 뭐 핸드폰을 써, 차를 타, 무슨 여행을 가, 뭐 문화생활을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집에 그냥 계셨죠. 바둑 두면서 그렇죠. 등산 가시면서. 맞아요. 그러니까 노후가 되면 생활비가 안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은퇴를 앞두고 계시는 분들 보세요.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았어? 얼마나 할 게 많아. 그럼요. 그동안 네. 못했던 거 다 더 해야지. 좋지. 세계 여행 가야지. 명품백 사야지. 골프 쳐야지. 더군다나 젊을 때는 와인 마셔야지. 일주일에 5일, 한 달에 8시간을 돈을 버는 데 썼어요. 그렇죠. 시간이 많아. 돈 버느라고 돈 쓸 시간이 없었는데 이제 은퇴하고 나면 하루 24시간, 1년 360일 모두 다 돈 쓰는 시간이야. 그러네. 할 게 엄청 많아. 그러네. 그러니까 어떻게 돼? 더 쓰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 돈이 덜 들어간다. 천만의 말씀. 만만한 더 들어갑니다. 말씀. 더 들어가. 네.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준비하셔야 됩니다. 네. 두 번째, 노후에 그래서 목돈 있으면 내가 노후를 잘 살 것이다. 내가 통장에 캐시가 매덕 있으니까 이걸로 내가 노후를 잘 살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오, 그래요? 예. 그럼 목돈이 없어도 잘 살 거란 얘기예요? 목돈이 없는 게 차라리 나아요. 진짜? 예. 어머, 반가운 소리. 왜냐면 목돈 있으면 어차피 사기당해요. 자식한테 뺏기거나. 자식한테 뺏기는 게 사기야, 사실. 제일 나쁜 사기꾼이 자식이야. 돈 벌면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갚지도 않아. 근데 또 가서 또 우리가 소송을 할 수도 없어, 자식은. 그렇지. 남들은 소송이라도 하지. 그죠? 맨날 와서 뭘 달라고 해. 그렇지. 사업하는데 1억만 꿔주세요. 그러니까. 꿔주면 뭘 꿔줘. 근데 그러면 그 자식이 잘못이냐? 아니야. 목돈 갖고 있는 부모가 잘못이에요. 그래서 제가 목돈과 연금의 차이점 10가지 중에서 한 가지, 첫 번째 뭐라 했냐. 목돈은 내가 지켜야 하는 것.
아, 연금은 나를 지켜주는 것. 이 말 진짜 명언이다. 목돈 가지고 계시면 목돈은 지켜내셔야 돼. 지켜야 하는 거. 네. 그런데 음. 나이 70,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내가 목돈에 대한 통제력이 줄어든다는 사실이에요. 아, 왜요? 판단력이 떨어지잖아요. 흐려지지. 기억력이 떨어지고 활동력도 떨어져요. 맞아. 음. 오. 그러니까 뭐 그냥 자식이 하라는 대로 그냥. 맞습니다. 그래. 거기다가 예를 들면 치매까지 걸려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통장에 10억이 있으면 뭐해. 나는 바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노후 준비를 할 때 항상 생각해 게 뭐냐면 늙음에 대해 생각해 봐야 돼요. 네. 근데 젊은 사람들은 늙으면 무엇이 바뀔지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은 상태에서 늙음을 이야기해. 그렇죠. 근데 나이가 들면 뭐 저도 사이가 이제 50대지만 늙진 않았지만 20대, 50대는 또 다르지 않습니까? 그럼요.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노후가 되면 될수록 목돈을 들고 있는 것이 나에게 도움되는 것이 아니라 점점 위험해지더라는 겁니다. 이거 관련해가지고 하나 더. 네. 세 번째. 네, 세 번째. 노후에 실수하는 게 뭐냐면 노후에도 자산 관리하면서 투자해서 내가 자산을 불리겠다고 생각하시는 불릴 것 같은 마음. 예, 그런 생각이 있으세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뭐냐면 내가 특히 이제 뭐 투자를 해가지고 수익을 내겠다. 이걸 지금 이렇게 수익이 나니까 이걸 평생 하게 되면 나중에 노후 계산기 두들기는 거야. 그렇지. 잘 될 것 같지. 수익률 곱하기 얼마 해서. 나면 곱하기 얼마면 이걸로 내가 90대 100세까지 얼마 벌고. 아싸. 이러면서. 그렇지.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이 계산기로 돼? 안 되죠. 계산기로 됐으면 다 잘 살았어야지. 그럼요. 네.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이 노후가 되면 그걸 관리할 수 없는 상황이 온다는 거예요.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주가가 폭락했어요. 그렇죠. 널뛰게 하죠. 하루에 10% 폭락했어요. 그렇죠? 그걸 보면서 20, 30대와 5, 60대가 어떻게 느낄지를 보셔야 돼. 어떻게 다르죠? 20, 30대는요. 일단 투자하고 있는 돈이 얼마 없어. 그렇지. 들어가 봐야 1,000만 원이야. 그렇지. 10% 빠졌대. 그래 100만 원 그래. 100만 원 빠진 거야. 치킨 사 먹었다 치자 뭐. 그렇지. 열심히 일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네. 이 친구들에게 앞으로 3, 40년의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충분히 복구할 수 있고 그렇죠. 굉장히 좋은 교육도 돼요. 공부가 되지. 근데 이제 연세가 들어서 그렇죠. 폭락을 하면 네. 심적으로 그 심장마비 온다. 그럼요. 내가 불행히도 지난달에 퇴직을 했어. 퇴직금을 2억 받아가지고 2억을 가지고 이제 퇴직하자마자 누가 좋다 그래가지고 투자를 시작한 거야. 네네. 2억 투자를 했는데 뭣도 모르고 했는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무슨 뭐 반쪽짜리가 나 뭐. 10% 20% 빠져버렸어요. 네. 그럼 얼마야? 몇 천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럼- 반토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럼 내 노후 자금이 빠져버리는 거야. 이거 나 언제 써야 되냐면 다음 달부터 써야 되거든 지금. 그럼 이렇게 살 떨리고 막 갑자기 막 뇌졸중 올 것 같고 막 그렇죠. 그러잖아요. 네. 심장 벌벌 떨리고 그지. 인생이 불행해져요. 그러니까요.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부동산에 묶여 있다. 네네네. 그런 얘기하면은 네. 부동산 차라리 정리하는 게 음. 어떨까? 부동산에 너무 많은 재산을 몰빵하는 것이 잘하는 것인가? 네. 아닌 것인가? 근데 사실 투자는 네. 지금까지 부동산이 최고였잖아요. 그죠? 뭔가 네. 이렇게 따박따박 뭐 저축하는 것보다는 부동산으로 해서 뭐 몇 억씩 이렇게 막 지금 네. 뿌려온 그런 네. 세대를 우리가 살아왔으니까. 네네네. 부동산에 몰빵하는 거 네. 어쩔 수 없어요. 대한민국은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몰빵하란 얘기예요? 아니 지금 몰빵해온 걸 어떻게 해요? 어. 여기서 제가 방송에서 부동산은 이제 끝났습니다. 지금 부동산 파셔가지고 그걸로 노후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런 방송 100번 해봤어. 아무도 관심 없어. 팔겠어요? 아니 내 재산이 지금 우리나라는 부동산에 대한 선호도가 되게 강하고 내 재산의 7, 80% 이상이 부동산이에요. 네. 물론 내가 부동산만 가지고 노후 준비가 안 된다는 걸 알아. 하지만 그걸 팔라고 얘기했을 때 아무도 안 팔아요. 또 오를 건데 이런 확신이 있고 네. 그럼 그거 팔아서 뭐 할 거야 또? 괜히 까먹지. 음. 그래서 결국은 사기당하고 막. 그럼요. 그냥 부동산 가지고 계신 거 팔지 마시고요. 네, 그냥 가지고 계시고 네. 할 수 있는 선택. 진짜 내가 노후 준비가 안 됐다. 그러면 그걸로 주택연금 받으시면 돼요. 그 집에서 나오는 그 연금 말이죠. 그렇죠. 그 집을 담보로 맡기고 거기서 평생 연금 받는 국가가 만든 제도가 주택연금 제도입니다. 그거는 그럼 집이 만약에 5억이다. 네. 그러면 뭐 30년 동안 얼마 정도? 자, 금액 알려드릴게요. 집값 시세로 1억당 70세에 가입하시면 시세 1억당 월 30만 원. 월 30.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네. 부부가 다 돌아가실 때까지. 만약 한 사람이 죽으면 한 사람 거 마주 받는 거예요? 마저는 아니고 한 집에 드리는 겁니다. 그 집을 담보로 드리기 때문에 그 한 집에 사람에게. 뭐 부부가 살든 혼자 살든 상관없이 어쨌든 두 분이 마지막 돌아가실 때까지 집값이 5억이다. 1억당 30만 원이니까 한 달에 150만 원씩을 평생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 어차피 주택연금이라는 것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연금을 드리는 거거든요. 나중에 돌아가시고 나면 이제 국가가 집을 가져가죠. 가져가서 보니까 이분이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집값에 대비해서 좀 덜 받아가셨어. 그럼 남은 금액은 자식한테 줍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런데 집값보다 더 많이 받아가 버렸어. 그건 국가가 책임집니다. 아, 그렇구나. 부동산 자산의 비중이 높은 대한민국에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고요. 여러분들이 노후 준비를 하시는데 주택 가격이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여야 되거든요. 그거 넘어가면 안 되는데. 아, 주택연금이 안 돼요? 그러니까 강남의 압구정동에 있는 무슨 30억, 그건 안 40억짜리 되고. 이런 집은 안 됩니다. 근데 12억까지. 예, 공시로 12억까지. 그래서 그런 집 내가 살고 있다. 그 집 한 채밖에 없다. 그러신 분들은 뭐 욕심 부리지 마시고 그냥 뭐 이걸 내가 팔아서 뭘 하겠습니까? 그 집을 담보로 주택연금 받고 가시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노후 준비. 대출을 받아서 그 돈으로 뭔가를 다른 거 하려고 하지 말고 네. 그냥 따박따박 월급처럼 뭐 150만 원 그럼요. 정도 네네, 받는 게 네. 어떻겠느냐. 그렇죠. 진짜 만약에 방법이 있다면 대출까지 뭐 이런 생각하고 있다고 하게 되면 가장 좋은 방법은 그냥 예를 들면 내가 10억짜리 집에 산다. 그러면 10억짜리 집을 팔고 그리고 5억짜리로 옮기고 5억짜리 집은 주택연금 받고 나머지 캐시 5억을 주잖아요. 이걸 내가 뭐 생활하시는 것도 훨씬 좋은 방법인데 중요한 건 이론적으로는 그게 가능한데 10억짜리 집 안 팔아. 왜냐면 10억짜리 집 팔아서 5억 가게 되면은 내가 서울에 살다가 경기도로 가야 되잖아요. 싫다 이거지. 싫어. 그렇죠. 해지도 가능해요? 해지도 가능합니다. 해지도 가능한데 해지하게 되면 지금까지 받은 연금에다 이자까지 다 토해내야 돼요. 근데 결국은 그 집에서 나가야 돼. 지금 당장 대표님이 만약에 네. 50대신데 30대 정도로 돌아간다면 그때 나한테 당부하고 싶은 얘기 어떤 게 있어요? 30, 40대에게 제가 부탁하고 싶은 말은 30, 40대 특히 요즘 젊은이들이 무슨 코인하고 투자하고 ETF하고 무슨 파이어족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 되게 많은데 그게 잘못된 거다. 30대에 해야 될 이야기는 가장 핵심은 나의 가치를 키우는 거예요. 가치. 어떻게? 나의 능력을 개발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더 열심히 하면서 여기서 내가 부가가치를 더 만들어내는 더 좋은 회사로 가든지 뭐 영역을 뭐 넓히든지 승진을 하든지 그렇죠. 기술을 넓히든지 제가 얼마 전에도 어떤 젊은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한 30대 초반인데 내가 한 달에 30만 원 가지고 어떤 연금을 가입해야 되냐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그 돈 가지고 연금하지 말고 그 돈 가지고 학원 가. 공부해. 어학 공부하든지 뭐 그렇지. 네 몸값을 키워. 이 대표적인 얘기가 제가 셀코에서 몇 번 와서 했는데 이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이용주가 했다 그러면 사람들이 뭐 그냥 쟤는 뭐 그랬겠지라고 얘기하지만 이거 누가 했냐면 워렌 버핏이 해준 얘기예요. 아, 그래요? 워렌 버핏은 다 아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세계적인 투자의 귀재. 젊은 아가씨가 워렌 버핏에게 질문한 겁니다. 지금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심하게 올라가고 있는데 인플레이션을 해지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종목에 투자를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워렌 버핏한테. 그랬더니 워렌 버핏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어떤 종목, 어떤 산업, 어떻게 투자해라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그 젊은 아가씨한테 뭐라 그러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Invest in yourself. 너 자신에게 투자해라. 그렇지. 지금 네가 해야 될 일은 돈 놀이해가지고 수익 내는 게 아니라고. 네가 지금 코인으로 10배를 번들 주식으로 뭐 몇 프로 수익을 난들 네 인생에는 아무 의미가 없는 돈이야. 대신에 네 인생의 가치, 너의 몸값에 투자해서 몸값을 인플레이션율 이상으로 올리는 것. 아유, 마음에 그냥 콱 하고 왔다. 우리 젊은이들에게는 꼭 그 얘기 해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몸값을 올리시는데 더 집중하셔라. 몸값을 올리는데 집중해라. 오늘 진짜 많이 배운다. 속속들이 이렇게 뭐랄까 저의 어떤 궁금증을 이렇게 날카롭게 파헤치면서 조언을 해주신 분은 처음이에요. 감사합니다. 왜 이제 만났나? 계속 이 마음이 좀 드네요. 제가 말에 좀 뼈를 담아서 하고 그러니까 뼈 때리는 얘기를 지금 많이 해주고 계시네요. 은퇴자산 현명하게 쓰는 방법. 이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뭐 요즘 은퇴자금 그 계좌가 뭐 저는 잘 모르겠지만 뭐 펀드도 있고 ISA도 있고 뭐 IRP 뭐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계좌 사이점이 뭔가요? 연금에 관련된 계좌 중에서 연금 저축이라는 상품이 있어요. 네, 연금 저축. 연말정산에 이제 세금 환급받는 연금 저축이 있었고요. 그게 94년부터 있었어요. 이제 은행, 증권, 보험사에서 연금 저축, 뭐 연금 신탁, 연금 펀드 이런 상품을 판매를 했습니다. 이게 개인 연금이라는 건가요? 그렇죠. 개인 연금의 한 종류입니다. 저 하나은행에 들은 게 지금 뭐 2, 3천만 원을 받을 수 있는데 지금 안 받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건 거죠? 네, 그런 겁니다. 그 연말정산 받으시면서 과거에 방송하셨을 때부터 꾸준하게 가입하셨던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연금저축이 조금 더 진화하면서 그 IRP라는 제도가 도입됐어요. IRP. 예, 이게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이라고 개인 퇴직연금이라는 뜻이거든요. 퇴직연금. 이제 퇴직연금을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 IRP라는 제도가 도입됐고요. 사실 이 IRP는 나중에 직장인들이 퇴직할 때 퇴직금을 받아서 연금으로 받으라고 만들어 놓은 그 통장인데 이 IRP를 가지고 여기다가 불입을 하면 재직 시절에 불입을 해도 세액공제를 똑같이 연금저축과 동일하게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은 연금저축하고 IRP를 통칭해서 그냥 연금계좌라고 해요. 두 개가 네. 거의 비슷합니다. 네. 큰 차이는 없습니다. 납입한도 이런 일부 차이가 있을 뿐이지 큰 차이가 없으니까 이게 이제 연금 관련해서 준비하는 개인 연금이고 ISA라고 말씀하셨는데 네네. ISA는 연금은 아닙니다. 얘는 그냥 목돈 마련. 어. 내가 은행에 적금을 하든 주식을 하든 무슨 뭐 상품을 가입하든 그 ISA 계좌 내에서 하게 되면 일정한 세제 혜택을 들여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준비하라. 그러니까 ISA는 연금은 아니고요. 나중에 ISA에 있는 돈을 IRP나 연금 펀드로 옮길 수는 있지만 일단 그건 기본적으로 목적이 다른 것이고 개인 연금이라고 하게 되면 연금저축 그다음에 IRP 요걸 연금 계좌라고 하고 또 하나 더 있는 게 바로 뭐냐면 비과세 연금보험이라고 해가지고 아마 이제 뭐 보험회사에서 가입하셨을 연금 중에서 연금 탈 때 세금 없이 받을 수 있는 연금 뭐 이런 연금들이 이제 개인연금에 몇 가지 축이 있습니다. 이걸 잘 활용하시는 것이 현명한 노후 준비 방법이죠. 네, 만약에 퇴직연금을 1억을 받았다고 가정했을 때 네. 대표님이 추천하는 가장 어떤 무난한 포트폴리오가 있다면 어떤 네. 걸까요? 퇴직해서 퇴직금 통장에 이제 IRP 1억이 들어왔어요. 1억이 들어왔어요. 네. 네.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IRP 통장에서 내가 운용을 하는 겁니다. IRP라는 것이 안에서 그냥 정기 예금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 IRP는 그냥 항아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항아리에 돈이 1억이 들어왔어. 그럼 이제 내가 퇴직을 했잖아요. 그럼 바로 연금 받는 방법도 있지만 이걸 내가 그 안에서 뭐 정기 예금으로 안전하게 2, 3% 예금 운영할 수도 있고 그 중에 일부를 뭐 펀드나 ETF를 통해서 수익을 낼 수도 있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기 예금은 안전하지만 이자율이 낮고 펀드나 ETF는 수익은 낼 수 있지만 반대로 위험할 주가가 수도 있고. 폭락하면 10%씩 하루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런 걸 감안하시면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면 돼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퇴직연금에 대한 기본적인 방법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퇴직금을 운용하시는 분들이 퇴직금 통장에 1억이 들어왔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일단 내가 나이가 많잖아. 네. 60세가 넘어서 퇴직금 들어왔어. 근데 이걸 뭘 운영하려고 하다 보니까 갑자기 주가가 폭락한데 두려워. 그러니까 대부분 다 위험한 거 못하니까 전부 다 어떻게 하고 있냐면 정기예금으로 90%를 넣어두고 있는 겁니다. 네. 우리나라 이자가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퇴직연금 자산의 90%가 안전한 정기 예금에 들어있어요. 이자가 안 돼. 그러니까 뭐 운용한다? 방법이 없어. 그냥 그러고 있는 거예요, 다. 그냥 이렇게 꺼내 쓰는 거죠. 뭐. 그러니까요. 방법이 있어요. 뭐예요? 퇴직금을 1억을 받아서 IRP로 받았다. 그러면 55세가 넘으셨다. 네. 그러면 다음 달부터 바로 연금으로 개시하십시오. 연금으로 개시하는 거야. 그냥 받는 거야, 그냥. 뭐 10년이나 20년 나눠서 내가 연금 뺐을 수 있거든요. 네. 연금으로 개시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딱 말씀드리면 대부분 뭐라고 얘기하시냐? 나는 당장 연금이 필요 없는데 뭘 개시하냐? 네. 그렇죠. 이거 원래 나중에 연금 받으려고 내가 준비하는 건데 지금 미리 받으면 손해 아닌가? 뭐 그럴 수 있죠. 받아서 뭐 하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 받아봤자 내가 쓸 일도 없고 그러니까 연금을 개시하지 않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네, 그렇죠. 그런 분들이 그냥 두고 정기예금만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게 아니라 그냥 개시하셔라. 55세가 넘으면 연금으로 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럼 개시하면 연금으로 개시하기 때문에 세제 혜택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페널티 네. 없어요. 네. 자, 받는 거야. 받아서 쓰는 게 아니라 받아서 재투자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내가 목돈이 1억이 있어요. 1억을 한 번에 투자하는 거는 굉장히 큰 리스크예요. 리스크가 있죠. 근데 투자하신 분 잘 아시겠지만 목돈을 투자하는 것보다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거 그게 훨씬 더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내가 한 달에 100만 원은 투자했는데 갑자기 주가가 10% 폭락했어. 그럼 10만 원 빠지는 거예요. 그렇죠. 대신에 빠졌기 때문에 다음 달에 들어가는 100만 원은 더 싸게 살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적립식의 분산 효과라는 게 있거든요. 자, 그래서 저는 만약에 내가 1억 가지고 뭘 하겠다 고민하시면 연금으로 개시하셔서 한 달에 100만 원씩 받으세요. 그 100만 원 가지고 뭘 해요? 적립식 펀드 적립펀드 사실 수도 있고, 그죠? 그걸 가지고 그냥 예금할 거면 의미가 없으니까 그냥 적립식 펀드 같은 거 하실 수 있고요. 내가 뭐 난 주식 관심 있다. 그럼 ETF 같은 거 매달 100만 원씩 사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 나는 주식은 싫다.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연금들 중에서 적립식으로 납입할 수 있는 연금들 중에서
굉장히 좋은 연금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럼 연금 받아서 또 연금 가입해라 이 얘기죠?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이 상품의 연금과 이 받아서 받는 연금의 차이를 비교했을 때 두 개의 수익률 차이가 없다. 그러면 빼서 가입할 이유가 없죠. 그런데 안에서 IRP에서 굴렸더니 3%인데 빼서 굴렸더니 뭐 6%, 7%다. 오, 그럼 수익이 당연히 거지. 빼서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나와 있는 그 빼서 할 수 있는 인출해서 가입할 수 있는 연금들 중에서 비과세 연금이 대세를 이루고 있거든요. 그러면 IRP에서 수익이 나면 3.3에서 5.5% 저율과세가 돼요. 세제 혜택을 받는 거죠. 네. 근데 그거를 빼서 비과세 연금에 하시게 되면 세금이 없어요. 네. 그래요? 훨씬 좋은 거예요. 거기다가 수익까지 만약에 좋을 수 있다면 수익 좋고 세금 없고 나중에 연금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게 가능한 거죠. 역시 박사님은 다르네. 네, 그러니까 저는 우리나라에 있는 연금 솔루션 다 공부한 겁니다. 그걸 조합해서 가장 좋은 솔루션 찾아드리는 일을 하고 있는 그래서 박사님이십니다. 네. 자산을 빼서 쓰는데도 순서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흔히 인출 전략, 인출 계획을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대표님 생각하는 최적의 인출 전략은 뭡니까? 뭐 딱 그냥 원칙적으로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네. 수익률 낮은 것부터 빼쓰는 겁니다. 그건 뭐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실 아닌가요? 근데 그걸 잘 몰라요. 진짜? 예. 아니 사실 내가 연금이 하나밖에 없다면 네, 네. 자산이 하나밖에 없다면 걔를 뺏어 써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근데 중요한 건 나는 지금 은행에도 있고 주식도 있고 무슨 뭐 채권도 있고 연금도 있고 국민연금도 있고 퇴직금도 있고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것 중에서 내가 뭘 먼저 뺐을 것인가를 고민해야 돼요. 네. 근데 은퇴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으신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65세에 내가 은퇴하겠다. 그러면 65세 땡 그러면 그날 모든 걸 다 개시해야 된다고 생각해. 맞아요, 맞아요. 예. 그다음부터는 그냥 다 모든 걸 다 시작하는 거야.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그 수많은 자산 중에서 뭐부터 내가 빼먹을 것인가를 고민하시는 거죠. 그러네요, 진짜. 그렇죠. 근데 국민연금 같은 게 있잖아요. 국민연금은 1년을 늦출 때마다 7.2%씩 연금액이 올라갑니다. 올라가요. 내가 올해 시작하면 100만 원씩 평생 받지만 올해 안 받고 내년부터 받겠다. 그러면 107만 2천 원을 평생 받는 것이고요. 2년 늦추면 114만 원, 5년 늦추면 136만 원을 평생 받아요. 늦게 받는 게 좋진 않으나 그래도 늦게 받으면 훨씬 더 높은 금액을 받게 되는 겁니다. 수익이 좀 있으면 그렇죠. 있으면 좀 늦추는 건 괜찮네요.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고객을 만났는데 이분이 국민연금을 받고 계신 거예요. 국민연금을 한 달에 100만 원 넘게 받으시더라고요. 뭐 하세요? 그랬더니 은행 통장에 있다는 거야. 쌓인대요, 통장에. 네, 통장에. 자기는 돈이 여유가 있으니까 국민연금은 주니까 받긴 받는데 이거 가지고 할 게 없으니까 통장에 쌓는 거예요. 그런 거는 좀 늦추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그때 물어봤어. 통장에 이자율 얼마예요? 그랬더니 이자가 뭐 있어 통장에? 거의 없지. 뭐 2%, 3%? 네. 그 제가 그랬죠. 아니 받아서 쓴다면 모르겠지만 받아서 쓰지도 않을 돈 뭐하러 받아요? 늦추면 7점 몇 프로가 그렇죠. 올라가는 당장 국민연금부터 전화하셔가지고 내가 지금부터 안 받고 연기하겠습니다라고 하십시오. 그러면 그냥 7.2%씩 올라갑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노후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땡 하면 다 그냥 뭘 받고 있는 건데 이게 엉망인 거예요. 그런데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수많은 연금과 자산 중에서 수익률 낮은 거를 먼저 뺏쓰고 수익률 높은 거는 미루는 겁니다. 네. 그래야지 연금액이 더 많이 쌓이는 거죠. 기본 상식인데 네. 굉장히 중요한. 그럼요. 네.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자산 중에서 수익 별로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네. 그렇군요. 이런 거 하시는 겁니다. 뭐 네. 까먹는 자산 빨리 빼세요. 어차피 까먹을 건데. 네. 저 극단적인 가정을 좀 해보겠는데 10억 부동산 한 채가 전 재산인 그런 경우가 있고 네. 또 주식 계좌에 10억이 있는 네. 그다음에 일반 저축 계좌에 10억이 있다. 네. 이 중에 노후에 가장 여유가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답은 뻔해요. 누구예요? 1번. 1번. 부동산. 연금 있으면 연금인데 네. 연금 없이 지금 부동산, 주식, 저축으로 세 개를 나눈 거잖아요. 그런 부동산이다. 그런 부동산이다. 왜? 아, 자, 부동산 한 채 있으면 집에서 발 뻗고 자면 돼. 네. 그리고 주택연금 받으면 돼요. 네. 자, 그런데 주식 계좌에 10억 있다고 생각해봐. 어. 잠이 안 와. 그렇지 않고 또 일반 저축 계좌에 10억 있어. 네. 일반 저축 계좌에 10억인 사람 맨날 고민이야. 금리 낮은데 이걸로 뭘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뭐 저기 집이 좋다는데 저걸 사봐야 되나? 아니면 또 이건 주식을 해야 되나? 아니 뭐 그건 주식은 위험하니까 또 그러면 누가 좋다니까 뭘 해야 되나? 맨날 고민이야. 여유가 어딨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항상 평생 이런 고민하다가 간다. 네. 그러다가 사기는 안 당하면 다행이다. 그러니까 1, 2, 3번 중에 고르라면 일단 그냥 1번이다. 부동산 한 채 갖고 있는 사람이 부동산을 갖고 있으면 내가 할 게 없잖아, 그냥. 이걸 내가 뺐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거 괜히 팔아봤다가 내가 길거리에 나왔는데.
그렇게 이제 놔두면서 에라 모르겠다 주택연금이나 받자. 그럼 더 편해지는 것이고. 네. 근데 1, 2, 3번 다 별로 여유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마지막에는 연금 한 달에 500만 원 받는 사람. 아, 이 사람이 장땡이다. 장땡. 자, 30, 40대 때를 놓쳤다가 50대부터 노후 걱정을 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네. 50대가 시작해도 좋을 노후 준비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연금이겠죠? 당연하죠. 50대가 늦었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신데 늦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내가 60세가 은퇴다라고 생각하면 50대는 늦은 겁니다. 그런데 100세를 살기 위해서 내가 70세까지는 청춘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뭔가 더 활동을 하겠다라고 하시면 20년이 남아 있습니다. 네. 20년이라는 시간을 내가 소득을 만들어내면서 노후를 준비한다면 일단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지기 때문에 더 많은 금액을 준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노후 기간도 60세에서 40년을 노후를 보내야 되는 사람하고 70세에서 30년을 보내야 되는 사람하고 은퇴 기간이 짧아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훨씬 더 알차게 더 많이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50대가 늦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연금을 개시하는 시점, 내가 은퇴하는 시점을 조금 뒤로 미루십시오. 국민연금도 지금 65세부터 받는데 70세에 받으면 훨씬 더 연금액이 올라가요. 그렇겠죠. 예, 그리고 지금 노인의 기준이 65세인데 뭐 70세로 늦추겠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어쩔 수 없어요. 뭐 결국은 이 사회가 점점점 고령화되어 가고 있지만 또 반대로 우리가 굉장히 좋은 사회에 살고 있으면서 60세도 굉장히 건강하게 보낼 수 있기 때문에 70세 이후로 노후를 좀 미루시고 지금부터 남은 10년, 20년을 노후 준비를 좀 제대로 해보셔라. 네. 그러면은 훨씬 더 좀 편한 마음으로 준비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러면 오늘 이영주 박사님과 함께 우리가 은퇴와 노후 자금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네. 이 얘기는 내가 좀 하고 가고 싶다. 이런 얘기 있으시면 해주세요. 네, 연금을 할 수도 있고요. 주식을 할 수도 있고요. 뭐 투자를 할 수도 있고 부동산을 할 수 있습니다. 뭐 부동산 월세를 받는 방법도 있고 주식의 배당을 받는 방법도 있고 연금을 받는 방법 다양하게 있어요. 근데 저한테 뭐가 좋으냐고 물어보신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네. 근데 제가 딱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연금은 밥, 주식은 반찬. 오, 그러니까 밥이 중요하냐 반찬이 중요하냐. 그럼요. 자, 근데 우리가 점심 드실 때 네. 점심 먹으러 친구들하고 나가면서 야 오늘 뭐 먹을까? 어. 라고 얘기하시면서 다 어떤 얘기 하시냐면 뭐 김치찌개 먹을까? 제육볶음 먹을까? 네. 이런 얘기 하죠? 네. 다 무슨 얘기죠? 전부 반찬 얘기예요. 그렇죠. 오늘 밥 얘기는 안 하네. 그렇죠. 오늘 내가 우리 콩밥 먹을까? 무슨 보리밥 먹을까? 잡곡밥 먹을까? 이런 얘기 안 하잖아 사실. 다 그냥 반찬 얘기합니다. 네. 반찬 얘기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반찬이 화려해요. 반찬이 맛있어요. 반찬이 다양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전부 반찬에 눈이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식사하시면서 한번 실험을 한번 해보세요. 반찬만 드셔보세요. 반찬만 먹으면 짜요. 결국 못 먹어요. 그리고 특히 맛있는 반찬이 있습니다. 맛있는 반찬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밥이 있기 때문이에요. 밥도둑이라 그러잖아. 그럼요. 맛있는 거 먹을 때. 그럼요. 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밥 먹을 때도 별로 소홀해 보이지만 밥이 있었기 때문에 반찬을 잘 먹을 수 있었다는 것. 네. 그리고 반찬은 시대에 따라서 뭐 상황에 따라서 수시로 바뀌었지만 밥은 5,000년간 우리의 식단의 주식이었어요. 맞아. 변하지 않았어요. 맞아요. 이걸 우리가 노후가 되면 느낍니다. 주식 해온 사람, 부동산 해온 사람, 사업 해온 사람 다 뭐 행복한 사람도 있고 불행한 사람도 있지만 그걸 노후에 내가 갖고 있으면서 그걸 잘 운용하고 관리하려면 결국은 내가 변하지 않는 소득이 필요했다는 거. 그래서 연금 박사구나. 그럼요. 연금 밥이다. 사실 밥이만 있으면 반찬 뭐 그냥 명란젓 하나, 김치 하나 뭐 맞습니다. 이렇게 하나 있으면 네네네. 김 그렇죠. 뭐 네. 달걀 후라이 하나만 있어도 너무 맛있는 한 그럼요. 끼를 먹을 수가 있으니까. 반찬도 중요하지만 밥을 좀 먼저 제대로 준비하시는 여러분이 되신다면 네. 여러분의 인생이 훨씬 더 행복한 근데 인생이 요즘 되실 점점 것입니다. 밥을 안 해 먹어서 네. 그 대신 참 걱정이. 빵도 괜찮아요. 빵도 주식이야.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살아보니까 돈이 있어도 건강을 잃으면 다 잃은 것 같고 네. 건강을 잃었을 때 또 돈이 없으면 또 다 잃은 것 같더라고요. 그럼요. 네, 더 우리가 힘들어지고 자, 힘든 시기지만 우리 균형 있는 노후를 위해서 오늘 정말 알찬 강의를 해주신 이영주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